미국은 또다시 크립토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만 전 세계는 이 가상자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했다, 1억을 넘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신규 진입하신 코인 뉴비분들은 굉장히 공감될 만한 자료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이 저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 버는 거 좋게 생각 안 한다. 왜냐하면 저는 땀 흘려서 번 돈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최근에 투자 한번 해보고 깨달았다. 땀 X나 나던데요. 아마 이번에 비트코인 1억 간다 뭐다 하니까 코인 쉽게 생각하시고 뛰어드신 분들 겁나 땀이 많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코인 투자 고인물로서 여러분들이 이번 사이클 끝까지 완주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절대 고통 없는 리턴은 절대 없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리고 그 와중에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아야 궁극적인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인 투자로 부의 계층 이동을 이룰 수 있지. 너도 나도 아무나 다 그냥 코인으로 돈 벌면 이 세상 사람들 다 코인에서 부자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부자는 소수뿐이 없다. 그리고 고래, 세력들, 마켓메이커들은 절대 개미들을 다 태우고 상승장 끝까지 데려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개미들 포기하고 털려나가게 앞으로도 흔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인 시장 이번 사이클에 들어와서 큰 돈을 벌 각오를 하고 들어오신 만큼 이 정도 변동성 앞으로도 몇 번 더 있을 건데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된다. 어제 게리 겐슬러에 이어서 이제 미국 대통령 바이든까지 코인 시장에 본격적인 태클을 걸었습니다. 이번 바이든이 SAB 121 거부 결의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쉽게 말해서 이 결의안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시장의 친화적인 결의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EC가 발의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거부하려는 이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바이든이 개입을 한 겁니다. SEC 게리 겐슬러 말 거역하지 말고 니네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크립토 시장, 크립토 투자자들의 최고의 안티는 누굽니까? 바로 게리 겐슬러다. 근데 게리 겐슬러를 옹호하는 스탠스를 바이든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저는 트럼프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는 여기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이든과 겐슬러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반대하지만 나는 오히려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올해 얼마 안 남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런 굉장히 크립토 시장에 친화적인 발언을 해줬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바이든은 암호화폐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를 좋아하면 트럼프한테 투자하는 게 나아요 이러면서 공화당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쐐기를 박는 발언. 트럼프는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선거 기부금을 받겠다. 여기에 쐐기를 박아줬다. 물론 정치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되는 게 코인 시장에는 조금 친화적인 움직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대놓고 바이든의 스탠스와 트럼프의 스탠스를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훨씬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 미국에서는 코인 투자자가 전체 인구, 투표자의 20%를 차지한다. 얘네들의 마음만 잘 잡는다라고 해도 선거에서 굉장히 큰 격차를 벌릴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안 그래도 지금 우세한 상황에도 지금 굉장히 친화적인 발언을 해주면서 굉장히 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바이든의 어떤 행동은 단기적으로 크립토 시장에 악재로 작용될 수는 있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의 본질을 흔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흘러갈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얼마나 유입이 들어오느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불과 4월 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유출이 일어났는데 이 5월 들어서부터는 조금씩 유출세가 잠잠해지고 유입이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최종적으로 유입세로 끝이 났다. 즉 쉽게 말해서 엄청나게 매크로의 영향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투매가 이루어지다가 이제는 이렇게 피벗하려는 우리는 이 지점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4월에 비해서 5월은 충분히 회복되면서 커브를 그려주는 대신 이 커브를 그리는 동안에 당연히 단기적인 요철은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시고 온체인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하얀색 선은 비트코인의 가격이고 이 파란색 선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량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인데 비트코인이 계속 가격이 출렁이고 박스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하락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현물 ETF 유입량은 지금 크로스를 보이면서 유입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다.
기관들은 다시 싼 가격에 바이 더 딥, 저가 매수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플로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 진한 파란색이 비트코인 현물 ETF 기관들의 유입세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음수에 있다가 5월달 들어서 피벗하면서 다시 네트워크 상으로도 유입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기관들이 잠깐 나가 있다가 복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더욱더 큰 방향성, 큰 추세, 국면을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는 기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래소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의 1위 거래소 코인베이스다. 근데 코인베이스의 거래량 추이를 보면 리테일들, 개인들 같은 경우는 23년 대비해서 얼마 증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괄목할 만하게 봐야 되는 거, 인스티튜션스, 기관들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기존에는 개인들, 개미들의 투자 자산이었던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엄청난 대량 대중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어쨌든 국면은 기관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요철은 있더라도 우리가 항상 캐쳐 가족분들이 정하고 가는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립토 투자에 굉장히 친화적인 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의 1분기 암호화폐 거래량이 224% 급증했다. 이 얘기는 뭐냐? 개인들, 기관들 할 것 없이 점점 더 비트코인 가상자산이 대중 채택이 되고 있고 매스어덥션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점점 더 많은 투자자가 시장으로 유입된다라고 하면 이 시장의 파이가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기관들까지 정식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상품을 통해서 유입이 될 수 있고, 이번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13F 보고서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전통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트에 담았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인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 구축만 해 나가면 된다. 그리고 바이든의 스탠스와 정반대로 유럽의 금융 허브인 영국의 재무부 장관은 스테이블 코인과 스테이킹 법안을 몇 주 내에 통과를 시키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크립토 투자자들에게 낙관적인 발언을 해줬는데, 빔 아폴라미 장관이 영국 정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스테이블 코인과 스테이킹 관련 법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이 두 가지는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절대적 우선순위다. 미국은 또다시 크립토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만 전 세계는 이 가상자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비트코인 쓰레기다, 사기다, 뭐다 했던 JP모건은 지금 뒷구녕에서 어떤 일 하고 있냐? JP모건과 비자는 디지털 원장에 대한 낙관적인 신호로 야심찬 토크나 프로젝트 뛰어들었다. 비트코인이 뭐 70K 찍고 다시 60K 찍고 흔들려도 수면 아래에서 얘네들이 무슨 꿍꿍이를 꾸고 있는지, 마켓메이커, 시장을 조성하는 이 시장 조성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면 우리는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JP모건과 비자가 블랙록과 프랭클린 템플턴이 이미 지금 구축하고 있는 RWA 인프라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려고 하면서 미국 1위 은행과 최대의 결제 기업이 같이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고, 이런 미국 금융 산업에서 다중자산 거래를 위한 공유 원장 기술을 적극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전통 트레디파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뉴욕 연방준비은행 연준의 뉴욕 혁신센터가 기술 참관인 역할을 한다. 미국 정부도 뒤에서 결국에 RWA 시장, 그리고 국경 간 결제와 금융권에서 흐름을,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입하려는 모습. 블록체인 기술이 활성화되고 이런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채택한다. 그러면 크립토의 왕인 비트코인의 흐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JP모건은 블랙록과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토큰화된 담보 네트워크 TCN을 통해 가지고 첫 결제를 마쳤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블랙록의 레리 핑크와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둘 다 지금 어쨌든 간에 가상자산과 크립토 시장,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전통 썩어 빠진 금융 시스템을 디지털로 이동시키려는 이 원대한 계획을 함께 세우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 뒤에는 든든한 백커, 월가의 황제, 이 둘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이 선물 이더리움 ETF를 철회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현물 ETF 포기한 건가? 그냥 SEC한테 백기 든 건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여기에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CEO 마이클 소넨샤인이 이번에 선물 ETF 철회한 것은 이미 선물 ETF는 너무나 많이 상품이 출시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있을 현물 이더리움 ETF에 온 에너지를 집중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발언했습니다. 뭐 그레이스케일이 집중한다라고 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이더리움,
두 번째 크립토 현물 ETF인 이더리움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두 손 두 발 뻗고 진입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 순차적으로 순리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이 약세 흐름을 가는데도 AI 코인들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 딥마인드 알파폴드 3를 공개하면서 AI로 이제 신약까지 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산업이 확장된다라고 하면 크립토 시장에 AI 코인들도 계속적으로 이 키워드 바를 받아가지고 하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트코인 지금 많이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진입하실 때도 아무거나 진입할 게 아니라 좋은 키워드를 갖고 갈 수 있는 알트코인들로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AI 시장은 이 경기 침체 우려, 어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이 AI가 정면 돌파해서 견인해서 멱살을 잡고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지금 칩스범 효과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반도체 생산이 2032년까지 무려 3배로 증가한다. 거기다가 2022년 반도체 지원을 위해 제정된 칩스법 효과로 인해서 미국의 반도체 생산이 2032년까지 무려 3배나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AI 산업은 단기적인 거품과 허상, 신기루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 투자와 경제 시장을 이끌 핵심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혹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캐처님, 근데 AI랑 블록체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AI가 하입되고 AI 산업이 커진다라고 해서 코인이 어떤 연관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 블록체인 기술은 향후에 AI 시장이 커지고 산업이 커졌을 때 이 디지털 세계의 화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AI와 블록체인 간의 연관성, 이런 것보다도 향후에 굉장히 두 가지의 혁신 산업이 엮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AI 시장이 확대된다라고 하면 블록체인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금투세를 폐지 요청을 지금 국회에 강력하게 협력 요청하면서 특히나 지금 야당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굉장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갔는데 야당한테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윤 대통령이 발언을 해줬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달러 강세로 인해서 엄청난 자금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금투세까지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증시와 투자 시장에 엄청난 자금 이탈이 될 것이며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코인 시장도 국내 내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코인 시장 아직 정식으로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금만 바로 걷어버리겠다 하면은 다 이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조금 더 원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는 시즌 종료다, 비트코인 고점이다, 이제 또 5K 간다, 10K 간다, 이런 얘기들이 또 개인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펀더멘탈, 쉽게 말해서 해시레이트의 비중이 지난 고점 대비해서 매우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 해시레이트 마켓캡 레이시오를 보면 지난 21년 불장 당시에는 이 비율이 비트코인 차트가 상승함에 따라 굉장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했지만 해시레이트 마켓캡 레이시오는 아직도 바닥 구간이다. 그 얘기는 이만큼의 갭을 채워 주어야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본질적인 펀더멘탈과 비트코인 가격이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아직도 본질적인 해시레이트 레이시오는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 그 얘기는 비트코인이 더 상승하고 해시레이트 레이시오도 적어도 지난 불장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되고 그 적정 가격은 무려 265K는 되어야 적전 가치 대비 가격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면서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이 무조건 200K를 넘는다 안 넘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즌 종료다, 비트코인 끝났다 뭐다 비관론에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아직 본격적인 대불장에 도달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3년 미만의 장기 홀더의 실현 시총 리얼라이즈 캡 호들 웨이브를 보면 굉장히 큰 상승을 이루어냈고 비트코인 또 신고점을 갱신함에 따라 장기 홀더들의 비율이 많이 줄어든 것은 팩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승장 1부터
100이라고 하면 적어도 40에서 50까지는 왔다. 상승장의 완전 초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중반 정도는 진행이 된 것은 맞지만 이미 이렇게 흘러온 만큼 한 번 더 절반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과거 비율을 보면 이 장기 홀더의 비율이 완전히 바닥났을 때가 진정한 시장의 최고점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절반밖에 안 빠졌습니다. 장기 홀더 비율이 완전히 바닥을 쳐야 그때가 진짜 신규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바닥에서 잘 DCA해서 매집했던 거 넘겨주고 나올 시기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저의 관점을 말씀드리면 롱이 완전히 전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흔들면서 또 빼고 또 흔들면서 빼고 이런 흐름이 계속되니까 롱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완전히 싹 정리가 됐고 반대로 지금 숏 물량이 엄청나게 쌓여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쌓여있는 롱 물량을 일시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선물 세력들이 앞자리를 바꿔주면서 59K까지 눌려줄 수는 있지만 이제 맛이 없는 구간입니다. 선물 세력들이 롱 청산시켜서 먹을 구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59K까지는 추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빼주더라도 다시 올려주면서 이 숏 물량을 싹 잡아먹으면서 스퀴즈를 만들어줄 수 있는 흐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지더라도 58K가 이번 바닥의 최종 마지노선이라고 보이고 그 구간까지 뺐다라고 하면 다시금 가격을 올려주면서 또 이렇게 비관론에 가득 찬 숏 세력들을 다 잡아먹으면서 스퀴즈를 만들어줄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잘 활용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